존경하는 세숙과 소중한 손님들에게 이 순간을 빌어 닉과 3의 신랑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고 교대 감독관이 눈물을 흘리는 매일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잘 지내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갑자기 마리아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식당에 한적한 뒷방에 있는 지정된 주자들에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마분지 상자 사이에 있는 작은 소파에 그녀를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플라스틱 물팩과 여러 가지 품목이 당신의 마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참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광경이냐? 당신이 단순한 지방 스타로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최하는 행사의 규모를 이해합니까? 마리아는 그를 슬쩍 훔쳐보며 숨을 얕게 쉬고 불안에 떨며 그녀를 예리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랜드홀과 호화로운 파티가 흔한 엘리트 사이의 지위, 예산이 영이 넘치게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그의 목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뚫고 나왔습니다. 즉시 어리석은 행동을 바로잡으십시오. 고용을 종료하지만 서비스 업계에서 추방되도록 할 것입니다. 괜찮은 임금과 넉넉한 팁에 작별 인사를 하세요. 당신은 무명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리아 그녀의 평정은 천천히 돌아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초기 충격이 가라앉은 내 남편입니다. 선명도가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니엘의 무언의 질문을 인정하는 그녀의 상태. 그는 죽은 지 거의 2년이 지났고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쳤나요? 아니면 마리아가 초조하게 웃고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농담이군요. 그녀는 강렬한 열풍 속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은 경멸적인 동작으로 머리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가 술을 몰래 마셨냐고 묻자 흔들리지 않는 그의 태도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한 방울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고급 연회에서 일반적으로 침착한 부하 직원을 이것으로 바꾸는 더 깊은 사람은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쓰레기를 모두 쏟고 있는 것처럼 충분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할 이유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젊은 관용의 시련이 나를 놓아주도록 해주세요. 마리아의 저항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패닉이 갑자기 그녀를 덮쳤습니다. 나는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다른 누구와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데니얼은 괜찮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투는 그의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당신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떠나도 좋습니다. HR에서 해고 문서를 가져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완벽한 성과 이곳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도 따뜻한 환대를 보장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니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분노에 차서 그녀를 행동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2번 다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서둘러 민간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낚아채고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도망칠 때 뒤쪽 출구를 통해 레스토랑 그녀를 가로막으려는 거대한 인물이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운동 능력을 활용한 어스케일 머리어는 능숙하게 파악을 피했습니다. 어수선한 뒷마당을 재빠르게 민첩하게 통과하여 그녀는 추격자들의 부족한 민첩성을 이용하여 우뚝 솟은 구조물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녀가 2m 울타리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사라진 순간 포획을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그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이 깊은 곳에서 그녀는 환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그들이 그녀를 추적하여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고 탐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유일한 초점은 그녀의 아이들, 그녀가 사랑하는 소년들, 그녀의 보물 3세와 6세였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나무숲을 뚫고 길을 질주하고 울타리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공원에서 잠시 멈췄다가 탐지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비활성화한 다음 광란의 비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릴렌트러스 헌터즈가 쫓는 먹잇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비행은 그녀를 흉상과 내부 쇼핑센터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혼잡한 통로를 빠르게 통과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나가는 3층에는 카페, 게임장, 영화관이 있다.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재빠르게 외모를 바꾸며 눈에 띄는 특징을 없애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귀중한 10에서 15분을 샀다고 계산했다. 그들이 그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녀는 급히 집으로 도망갈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탈출하는 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8년 전 마리아는 당시 유망한 스키 선수로 최근 교육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이 그녀와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남편의 만남은 그 이전과 이후의 삶 사이의 분수령이 되는 중추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그를 그녀의 수호천사라고 믿었습니다. 기쁨과 행운의 등불은 무조건적인 행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만남을 얼마나 심하게 착각했는지 기념연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그녀가 코칭 자리를 차지한 스포츠 학교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 존경받는 기관은 좋은 급여를 받는 코치들과 함께 전국 최고 중 하나로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3년간의 헌신과 우수성을 단 12세에 얻었습니다. 그녀는 성인 스키 카테고리에 속했고 14세에 스포츠 마스터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트로피와 찬사로 가득한 국내외 승리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끊임없는 행복과 성공의 전망이 운명에 따라 퍼페추얼 선샤인에 목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길을 택했거나 전혀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반영하면서 이것을 숙고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거나 닫는 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녀 혼자 책임을 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후에 성찰 8년 전 눈부신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남자의 매혹적인 눈빛 마리아는 뜨거운 태양 아래 버터처럼 녹아내리는 그 모습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제 소개를 해주세요. 그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대표하는 데이비드입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그의 시선이 그녀를 감싸고 마리아를 떠나며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애정으로 그녀의 꿈을 구현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데비드가 그녀에게 라즈베리 시럽을 곁들인 마티니를 주문한 바로 가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위스키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유롭게 흐르는 음료수는 호화로운 호텔 H방에서 정점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들은 좀 더 친밀한 환경에서 계속 친분을 쌓았습니다. 머리어는 그들의 만남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젊음의 순진함이 오랫동안 사라져 실용적인 이해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녀가 무엇을 잃어야 하는지 그리고 운이 그녀에게 유리하다면 그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그녀의 본능을 암묵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녀의 외모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그녀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유하고 독립적인 남자를 찾고 있었을 때 그녀는 그녀의 매력에 어울리고 그녀를 감사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성취를 이루었으니 왜 그녀는 잘생기고 뻔뻔할 정도로 부유한 삶의 동반자라는 형태로 가치 있는 보상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날 아침방에서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커플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녀의 감정을 공유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리아 당신 데이비드가 얼음을 깨고 외쳤다. 난 곧바로 추격에 돌입할 것이다. 붓이 주위를 두들겨 패는 사람은 아니다. 시간은 소중하고 이런 낭만적인 몸짓에 능숙하지 않지만 욕망이 부족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당신을 망치려고 난 그냥 솔직한 사업가예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캔을 고맙게 여기며 따뜻하게 대답했다는 걸 이해해요. 데이비드가 계속하자 데이비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게 내가 당신에 대해 좋아하는 점이에요. 마리아 당신은 이를 잘 받아들이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내 아내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그녀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그녀의 미소는 기쁨을 발산하고 환상적이다. 데이비드는 그의 흥분을 외쳤다. 뚜렷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옷을 입자.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러 떠난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다고 웃었다. 데이비드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데이비드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비록 그녀는 그의 소망이 즉시 충족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들이 그의 부모를 만날 준비를 할 때 그와 함께 가족을 시작할 전망에 대한 흥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손과 마음뿐만 아니라 안전한 미래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과 번영으로 가득 찬 삶과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를 약속하는 삶을 그와 함께 건설한다는 생각에 큰 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간의 경향이 있었지만 머리어는 그에게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 우주즈가 데비드의 부모님 집에 도착하여 비공식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비드의 나이든 어머니가 마을을 정말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면 미래의 시아버지는 똑같이 친절하고 정중했지만 노부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마을 여주인의 고정관념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좋은 사람들로 이제 거의 시간이 됐어요. 당신의 할아버지와 나는 우리 손주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로 장식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흥분된 눈으로 시선을 고정했고 마리아는 머뭇거리며 손을 들어 포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을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내 사랑 마리아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어서 포옹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소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어색한 가족 포옹의 이분은 어색한 기를 주고 애정을 표시하는데 소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하여 만남 전에 시나리오의 어색함을 더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부모에게 마리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침착함을 되찾은 후 즉시 사과하고 왜 당신을 계속 서 있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방문객들 나는 홈메이드 오트밀 만두와 파이를 만들었어요. 신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으니 만찬을 즐기자. 활짝 웃어요. 데이비드는 마리아의 팔을 잡고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들의 만족감을 지켜보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리아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마리아는 가족의 기대에 대한 무게를 느끼며 평소보다 조금 더 탐닉할 수밖에 없었지만 관대한 재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그 여분의 파운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이 친절한 숙소를 떠날 때 마리아는 늙은 여자의 슬픈 눈으로 세심히 조사받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재물도 거부하는 것이 그녀의 새 가족의 진심 어린 몸짓을 거절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데이비드는 이미 가족의 기대와 전통으로 물든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환영하는 롯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까? 높은 울타리와 삼엄한 보안이 있는 눈에 띄게 호화로운 코티지 마을을 바라보며 돌아갈 때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호화로운 주변 환경은 불을 제한하는 노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데이비드와 함께 방금 떠난 수수한 작은 집은 호화로운 요트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내가 있던 러시아 시골에 살았습니다. 태어난 데이비드는 설명했지만 내가 자리를 잡은 후에는 그들에게 이 땅을 사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편의 시설에 가깝고 그들은 필요한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감동을 받았습니다. 머리어는 감탄하며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와우, 모든 사람이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연로한 부모님은 그렇게 일어서 자마자 결혼식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고 데이비드는 등기소에서도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한 것 같았고 그들은 데이비드를 떠날 때 이미 인쇄된 신청서를 가지고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존경받는 손님처럼 맞이했습니다. 싱긋 웃으며 말하기 이제부터 익숙해지세요. 최고 중에 최고만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맞이하게 될 번영의 수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에 놀랐습니다. 모두 교활한 금속 데이비드 덕분입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라는 걸 마리아는 곧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고용된 에이전시가 세심하게 조직한 결혼식은 호화로운 샴페인 분수에서 그녀의 모든 터무니없는 환상을 능가했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까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하 행사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수는 계속해서 환상적인 조명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꽤 취했고 화려한 웃음 농담으로 목욕의 사치에 빠질 기회를 얻었고 마리드는 모두가 의무적인 셀카를 찍으면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진작가들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플래시로 매 순간을 쉬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마리아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석자들을 모두 끌어들이는 웅장한 광경처럼 느껴지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마리아 주변의 얼굴 중 극히 일부라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친척과 진정한 친구가 12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수많은 지인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날 그녀에게 알린 사람들은 모두 적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리아가 당연히 그녀의 모든 지인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임박한 결혼 소식이 직업계에 퍼지는 스캔들 속도 당시는 지금 사치를 누리고 있지만 그녀의 지인과 친구들은 단지 그녀를 위해 행복을 표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감정 때문에 마리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남편에게 다가갔을 때 스포츠 훈련과 시합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호화로운 축하 행사의 열기에 떨고 있습니다. 도착하자 그녀는 불확실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안심할 수 있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신경을 진정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심이 된 기분으로 마리아는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화려한 축하 행사에 경외감을 느끼며 남편의 부모님, 그녀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그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소녀가 총에 맞은 후 그들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그런 일을 겪을 것인가? 아빠는 이미 너무 늙어서 동의했다고 말했고 그들이 너무 약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더 지식이 많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마리아라고 해서 물론 난 괜찮아. 그래도 너에게 많은 축복이 있기를. 내 사랑 위대한 가족의 행복. 어머니는 결혼식 직후 눈물이 핑 돌았다. 퍼시픽 크루즈의 승선. 모든 것이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다. 부유하는 도시와 같은 고급스러운 라인은 로얄 쿼터를 연상시키는 1등석 멀티룸 캐빈을 제공하며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와 바닷물이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 여러 레스토랑,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수많은 바 및 스낵바, 심지어 당구, 클럽, 댄스 플로어, 영화도 있었습니다. 극장과 스파센터 목록은 끝이 없었고 청구서가 모두 포함되어 사전에 보장되었기 때문에 한 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매혹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꿈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와 결혼하겠다는 환상이 눈앞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정 세부 사항을 재치 있게 조사하지 않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녀를 갖는 것뿐이었고 항구 정류장 중 한 곳에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유혹하는 모습에 약간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친절한 웨이터가 가져온 케이크. 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세노라 가장 신선하다고 장담합니다. 웨이터는 서투른 영어로 말했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니 제발 치워주세요. 데이비드는 찡그린 얼굴로 날카롭게 명령했습니다. 머뭇거리는 마리아의 자기 설명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눈썹. 무슨 일이냐? 햇볕에 과열된 것 같나?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창백해 보인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대답은 모르겠다. 배로 돌아가자. 부유한 환자가 진찰을 받은 후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아 동행한 의사는 신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조산사 업무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지만 데이비드가 기꺼이 그에게 준 혐의와 후한 사례금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작위로 몇 가지 메모와 선배 의사는 눈을 굴리며 어린 왕자의 건강과 행복이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부유한 의뢰인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기 전에 그에게 말했고 데이비드는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머리를 위해 터무니없는 가격의 빈티지 샴페인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마리아는 메스꺼움 수업조차도 최고급 샴페인 한 방울로 인해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은 전반적으로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마리아는 항해의 두 번째 부분이 꽤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향기나 광경에 그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나의 갈망은 이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과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소년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늙은 영국 여자가 전에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눴던 으스스한 곳에서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성공했습니다. 그 여자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미국을 떠날 용기와 통찰력을 가진 영국 귀족의 초기 이민자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눈썹을 치켜올리며 영국 귀족 가문의 후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니, 마리아는 자신의 말투에 깜짝 놀라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그레이브리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왕위 계승 서열에 있거나 백작 가문보다 덜 고귀한 혈통 출신이라면 내가 방금 말한 것을 기억해 두세요, 꼬마야. 그녀는 마리아에게 엄청난 액수라도 혼자서 동정심 어린 시선으로 돈을 줬지 않아 사회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두들 그녀가 서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설탕과 레몬을 넣은 차 한 잔을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고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영국에서 온 귀족이 그를 바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백작 부인은 한때 크고 번영했던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놀라운 재산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존경할 만한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크루즈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존경하는 남편이 그레이스에게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백작 부인은 야르는 수저를 사용하여 그녀를 저어주면서 토론을 재개했습니다. 티마리아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스포츠 경기장과 행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야, 자비 백작 부인. 그거면 충분하다고. 백작 부인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이 남편의 혼외 활동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녀가 알아야 할 전부, 아니 오히려 그녀의 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총 금액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본과 그녀의 개인 유지 혼전 계약은 단지 그것이 여전히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절대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에서 벗어나 백작 부인 고개를 저었다.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행복한지 말해주세요. 이번 짧은 소풍이 즐거웠나요?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곧 순진한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전은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곧 엄마가 된 백작 부인은 백작 부인의 손을 포근하게 감싸는 보라색 비단천으로 그녀의 팔을 안심시키며 두드렸다. 마리아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파리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장갑을 어디서 사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백장님도 그랬다. 파리에 오면 나를 보러 와야 한다고 별 생각 없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데려가서 직접 보여줄 테니. 마리아는 환한 미소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나는 신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백작 부인이 준 우리의 작은 여행을 마치고 나에게 그녀가 보낸 카드. 백작 부인의 이니셜과 성파리에서의 위치, 그녀의 전화번호와 그녀의 이니셜은 금색 모노그램으로 떨리는 판지 위에 대담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패션, 그러나 이메일 주소가 없어졌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노인 귀족은 아직 모더니즘에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는 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옆집 부지에 있는 이 거대하고 이상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헥타르 단위는 신에게만 알려진 곳입니다. 어느 날 재미로 그 경계까지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울타리의 위치를 나에게 가리켰습니다. 울타리의 위치는 거기에 있다고 손바닥으로 숲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열매와 버섯이 끔찍한 폭풍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을 잃을 뻔했지만 울타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불평했지만 남편은 웃으면서 우리 재산이 어디까지 끝나는지 보고 싶으면 사람을 보내서 불도저로 길을 청소하라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안 돼요. 위험해요. 누군가가 이 숲을 지나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데비드 체이가 낄낄 웃었습니다. 왜 경비원이 있는데 아무것도 정원에서 탈출할 수 없나요? 숲과 잘 손질된 정원 사이의 경계선은 날아다니지도 않고요. 전형적인 영국식 공원은 거대한 녹색 아치로 정의되었습니다. 복도의 모든 벽장을 철저하게 검사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갤러리 공간, 다락방, 식료품 저장실 및 이 거대한 사유지의 기타 모호한 영역은 물론 하맘과 야외 수영장 외에도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SAA 우리는 20명의 승무원에게 필수적인 몇 개의 하인 숙소와 빠르게 자라는 덤불로 만든 전망대와 기발한 조각품과 같은 정원의 다른 별채와 구조물 몇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의 의사들이 즉시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된 가정 출산과 임시, 변통 병실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팀릭 데비드라는 건강하고 잘 먹은 35kg의 아기를 환영하는 데비드와 함께 모성애는 엄청나게 기뻐서 기쁨을 참을 수 없었으며 즉시 마을 절반을 축하하도록 초대했지만 머리어는 잠재적인 질병에 대해 걱정하는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유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압도당했습니다. 그녀의 유보에도 불구하고가 태어난 아기의 연약함 데비드는가 태어난 그들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고 고집했고 조이는 머리어에게 군중으로부터 그를 안전한 거리에 두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모임 초기에 그녀는 자녀 양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했으며 수많은 유무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용된 도우미의 최소한의 작업량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2명만 직접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수유부터 목욕까지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기쁨에 빠져들었고 닉이 6개월이 될 때까지 넓은 부지를 산책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열정과 경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머리어는 결국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피트니스와 일에 대한 헌신을 되찾았습니다. 삶의 평온함 속에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임신을 했고 곧 가족은 또 다른 기쁨의 묶음을 맞이했습니다. 데이빗은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크한 빨간색 메르세데스부터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호화로운 선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데이빗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하여 종종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외 휴가를 떠나서 사업상의 약속으로 인해 가끔씩 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신뢰할 수 있는 부모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데이빗으로부터 질투나 방치의 감정을 결코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족이 함께 보낸 순간을 소중히 여겼으며 데이비드는 자녀와 그의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함께 추억을 만들려는 노력 그들은 부모로서의 기쁨과 도전을 탐색하여 사랑의 웃음과 소중한 순간으로 가득 찬 삶을 창조했습니다. 마리아가 사슴을 기억 속에 간직했던 그 시절은 나중에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마법에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지만 문제는 종종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평소의 유쾌한 태도와는 달리 침울하고 낙담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하인들에게 맹렬히 비난했고 심지어 걱정스러운 아들에게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내 사랑 그녀는 그녀에게 걱정을 물었습니다. 걱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달링 데이빗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웃게 하려고 대답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였지만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리아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폭발은 더욱 빈번해졌고 마리아는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 불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이빗은 점심시간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소지품을 챙기고 지시했습니다. 머리어는 우리가 떠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갑자기 머리어를 당황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데비드의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혼란스럽고 놀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만 짐을 꾸릴 시간이 없습니다. 머리어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데비드는 흥분하여 식사를 하며 그녀의 걱정을 무시하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데이빗의 좌절감은 끓어오르며 분노를 표출하고 파괴적인 분노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린 시절의 폐허리 테일로 떠돌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신적인 트롤의 마법 거울이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바닥에 있는 유리는 한때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침범했던 혼란을 반영하는 저주받은 거울의 조각과 비슷했고 그 순간 마리아는 그들의 동화가 데이비드가 빠른 속도로 몰고 다녔던 마법과는 거리가 먼 불길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속 아이들을 데리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마리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걱정스럽게 담배를 피웠다. 그의 활동은 숨겨지고 조용했다. 마리아는 긴장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뒷차에 탄 아들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하며 그들의 안전을 조용히 바랐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은 후 밤에 묵을 곳을 찾기 위해 평범한 웨이사이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척 노래를 불러 잠을 자고 마침내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앞으로 있을 흥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곤함에서 벗어나 마리아도 잠시 작은 현관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담배 천개비의 연기에 휩싸인 데이빗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앞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겸손한 위로의 행동,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조용히 앉아 수많은 빛으로 밝혀진 분주한 고속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비드는 결국 자신의 이전 폭발을 인정하고 짧은 사과로 침묵을 끝냈습니다. 머리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준비가 되면 데이비드의 태도가 바뀌었고 밤이 지날수록 침대에 들 시간이라는 강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드가 혼자 멀리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분명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단호한 침묵에 직면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떤 여행은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방으로 물러났을 때 두 사람 모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임박한 변화의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머리어에게 우리는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알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긴장감이 공중에 분명했습니다. 머리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이 너무 커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애원하기 전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뜻은 그가 슬픈 한숨을 쉬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불에 탔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차량과 집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압수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몹시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돈을 팔고 유지하거나 가능한 한 저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를 찾아 AR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낙담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는 모텔 입구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 비추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랜턴 그리고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당신은 분명히 아니 무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안심시키려고 마리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 포옹을 주었고 그는 포옹에 보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렬한 감정으로 침묵 마리아는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히스테리하게 흐느끼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 자신의 마음이 불확실함과 불안으로 무겁지 않느냐고 그녀는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그들은 필요한 시간에 날이 밝았을 때 도로로 돌아왔고 호텔의 기본 숙박시설을 선택했고 당분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약간의 현금을 긁어 모았으니 빨리 그녀를 안심시켜 줄 것입니다. 데비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팔고 다시 돌아올게요. 알았어. 함께 재건하자.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동의했습니다. 조심해서 그가 걱정스럽게 둘러볼 때 우리에게 전화하세요. 마침내 감시를 받는 먹잇감이 된 듯한 느낌에 그들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대기실의 유리창 뒤에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마리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파멸의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리아 쪽은 잠자는 아이들을 확인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불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데비드가 그녀에게 2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리어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호텔은 평온함을 풍겼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변, 수영장, 키즈클럽은 모두 머리어가 그들이 바라는 일상을 따랐습니다. 데이빗만 그들과 함께 있다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휴가가 끝날 무렵 그들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랐어요. 데이비드가 다시 전화해서 자기는 그들과 합류할 수 없고 둘만 비행기를 타고 혼자 돌아가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마리아 한숨을 쉬며 그들이 돌아오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 소지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항에서 아무도 그들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전화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며칠 전에 그의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 교환원의 자동 음성으로 그가 부재 중이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요청했고 마리아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불러 기차역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는 다음 기차를 몇 시간씩 기다렸다. 또는 그녀의 걱정거리 중 가장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기차에서 데비드의 행방과 안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을 때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대해 경계심이 많았고 그녀는 데이빗이기를 바라면서 대답하려고 뛰어올랐고 대신 그녀가 정상적인 척했던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 대한 진실을 그녀에게 부담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무언가가 미스 마리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도움을 청하고 싶은 필사적인 충동을 느꼈지만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여행이 가까워졌을 때 남편이 합류하지 못하게 했던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이야기로 장식된 멋진 휴가의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끝과 창밖으로 지나가는 친숙한 교회의 풍경. 마리아의 마음은 공중에 매달린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인가의 무게를 가라앉혔다. 집에 도착하자 마리아는 빨간 봉인이 찍힌 하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문에 고정된 정부봉인 내무부 패닉이 그녀를 사로잡았지만 그녀는 그녀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빨리 생각하고 모험가인 첫 게임을 제안했고 다른 입구를 통해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 아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동의했다. 상황 말에는 떨리는 손으로 나뭇잎이 무성한 울타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잊혀진 문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분수와 개울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마리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은 덧문이 닫혀 있고 으스스한 침묵이 가라앉는 느낌으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현관문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불길한 알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벙어리 장갑을 잊지 않았는지 걱정하세요. 아이들이 하인들을 위한 뒷문을 통해 집에 들어갈 때 마리아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숨겨진 입구는 모든 사람의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알림이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 마리아는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떼어냈을 가게 가스보일러가 차가워지고 물과 전기가 꺼지고 집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마리아는 보일러실의 손잡이와 스위치를 돌리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집에 필요한 난방 조명과 물을 가져오는 집중된 정밀함. 그녀는 식료품 저장실을 뒤져 아이들에게 먹일 충분한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피곤한 목소리로 이제 조용한 시간이라 도둑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쯤에 집을 둘러보려고 그녀는 한 걸음도 건너뛰고 데비드의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질서정연했던 그의 작업 공간은 이제 혼란스러운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상과 바닥이 짙은 갈색 얼룩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절했습니다. 마리아는 부서진 책장 주위에서 느꼈고 악수하면서 여분의 열쇠 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상자를 발견하고 서재를 잠가서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30분 후에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흐느끼는 벽을 막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데이비드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절실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돌아왔으니 그와 연락할 수 없습니다. 휴가 전화할 때마다 동일한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오랫동안 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의 절박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휴대폰이 하나만 있는 데이비드의 연로한 부모조차도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투쟁 중에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라고 부르는 노파가 말한 건초더미 속에 전화기가 잘못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 가끔 그 존재를 놓친 날 마침내 그들은 데비드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더 가어드너로부터 모든 업데이트를 수집했거나 그곳을 방문한 청소부는 그들에게 연락하여 최소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데비드가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연료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절망과 맞서 싸웠다. 그 순간 마치 완벽하게 맞춰진 것처럼 전화가 식탁 위에서 날카롭게 울려 마리아의 주의를 조심스럽게 끌었다. 그녀는 낯선 전화에 응답했다.
마리아 블라디미로브나는 전화선 반대편에서 메마른 공식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소령처럼 가슴을 꽉 쥐었다. 중요한 사건 때문에 부서의 로버트가 귀찮게 합니다. 당신이 이미 나라에 돌아왔습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수사관이 방해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약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낯선 전화를 받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수사관이 지금 집에 어디 있느냐고 대답하는 대신 간청했습니다. 마리아는 1시간 안에 올게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사관은 괜찮다고 지시했습니다. 머리어는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라버트가 도착할 때까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녀가 기억하고 싶은 머리어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관의 도착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남편 데이비드는 며칠 전 7월 26일에 자살했습니다. 수사관은 마리아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말했습니다. 불신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맙소사, 정신을 차리려고 중얼거렸다. 그녀를 들어 올렸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체는 조사기관에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와야 합니다. 조사관이 그녀에게 알려줬지만 그의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안면 인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떨렸습니다. 필수인가요? 예. 조사관의 무거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회색 베일이 세상을 모든 것을 암울한 색조로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을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조부모님은 할머니가 그들을 불쌍한 고아라고 불렀던 비극적인 소식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할아버지는 단순히 마리아를 안아주며 지금은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다짐했습니다. 마리아는 신원 확인 후 그의 지원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마리아는 간신히 시체를 볼 수 있었고 약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끝없는 서류 작업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끔찍한 얼룩의 내면의 비전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리아에게 질문하자 남편의 죽음의 부담이 충분하지 않아 그녀의 자동차를 포함한 그들의 자산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압류된 것처럼 그녀에게 밀려드는 부당한 비난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혼전계약서 그녀는 남은 차를 관리하기 위해 차의 절반이 고인이 된 남편의 소유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귀중품을 팔아 수익금을 달러로 바꾸고 그녀의 이름으로 외화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공증인은 지루한 빚 청산 과정을 설명했고 채권자 청구가 해결되면 남은 자산 결정 자신과 자녀를 위한 필수품이 그녀의 부모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허용되었을 때 데비드의 장례식은 가난하지는 않더라도 소박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리아와 소수의 가까운 친구들만 간단하고 저렴한 관 주위에 모였습니다. 데이비드의 부모는 슬픔과 초연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캔더링의 순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시아버지는 당황스러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리아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딸은 진정한 데이비드의 가족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혔습니다. 마리아 오래전 그가 소년이었을 때처럼 보이는 힘든 삶을 살았던 데이비드의 친부모와는 다른 동일한 마을에서 그들의 공통기원을 계속 설명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친족이자 대리 부모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멍하니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힘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봐봐, 난 약간 상황에 처해 있어. 데비드 레프트 비하인드는 모두 DS여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그 노인은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하면서 그녀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우리 집을 팔고 마을로 다시 이사하기로 한 결정은 무엇이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매달 우리를 지원해왔고 우리는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야,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데이비드 신에게 직면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의 안식은 우리가 수년 동안 구한 이유입니다. 노인은 침울한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에 감사했고 마리아는 노부부를 껴안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리텔하우스는 약속대로 영원히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데비드가 이전한 저축에 더해 주택거래로 인한 예상치 못한 혜택 머리어는 자신의 외화 계좌에 큰 증가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짐을 덜은 것처럼 자신과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추천된 변호사가 먼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어깨를 으쓱했다. 이를 바로 잡을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탄했다. 마리아는 데이비드의 상속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물려받기를 바랐던 것이 모두 사업적인 말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오직 목뿐이었다. 부동산 매각에서 얻은 소량, 그녀의 자동차 가치 중 작은 부분과 부적절한 제한으로 나머지는 채권자들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그들의 신원과 데비드와의 상호작용은 아직 머리어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녀가 알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 마리아는 힘든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스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직업적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력을 상당히 재건했으며 올림픽 참가에 대한 꿈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통화가 그녀의 저녁을 방해했습니다. 데비드의 친구이자 사업 동료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주저없이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머리어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날에 대한 통찰력을 수집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존경할 만한 카페를 선택하여 분주한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낯선 남자 로즈가 도착하자마자 용감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마리아의 현재 재정적 제약 마리아는 그의 감탄하는 시선에 세심히 관찰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체이스 마리아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혼자 커피를 고집하는 웨이터의 추가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서류 가방 비용으로 서류 더미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면서 은행 금고와 여러 계좌에 대한 공개 계약을 설명했습니다. 데이빗이 남긴 그녀의 이름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고 그는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테이블에 혼자 남겨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명하면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마리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펼쳐서 찢어진 평범한 흰색 시트에 데이빗에 서둘러 손글씨를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담긴 일기장에서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그녀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그가 구한 모든 것을 앤드류라는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마리아가 카페에 아늑하고 어두컴컴한 구석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마리아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마을을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의 무게는 슬픔과 결심이 뒤섞여 가라앉아 그녀 앞에 놓인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약한 조항에 따라 나의 몰락을 초래한 사람들은 곧 내가 그들의 자산 중 일부를 가져가서 그들을 능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앤드루가 당신에게 줄 문서는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뒤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세요. 부모님, 여자친구 누구든지 귀하의 이름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 절차를 반드시 따르십시오. 차도 귀하의 이름으로 입력하세요. 제가 한 대로 하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 쓴 글은 가세요. 돈을 숨기고 다시 시작하세요.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몸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당신의 아들들을 안아주고 아빠가 그들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영원히 사랑해요. 데이비드 편지. 마리아는 그것을 깔끔하게 접어 지갑에 넣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쓰라린 눈물에 젖은 뺨은 오랫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보스턴으로 이주한 친한 학교 친구가 마리아에게 합류하라고 자주 권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아름다움과 이점을 칭찬했지만 처음에는 기후로 인해 주저했지만 이제 마리아는 이것이 유일한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비드의 지시에 따라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를 신뢰하는 마리아는 거의 모든 돈을 비밀로 숨겨 계좌와 안전 금고를 비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려진 위치. 그녀는 아파트 임대 또는 모기지 지불에 필요한 것만 보관했습니다. 적당한 자동차와 약간의 현금을 예비금으로 그녀는 그것을 자녀의 유산으로 보존한다는 원칙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법 돈으로 머리어와 소년들은 보스턴의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제너에 도움이 되는 친구는 그들에게 밧줄을 보여주었고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머리어가 평화롭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시내 근처의 현대적인 단지
내의 넓은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삶과 비슷한 나이의 아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에는 커다란 얽히고 설킨 앵무 3개와 몇 가지 다른 애완동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제너 이모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새로운 친구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즐겼고 머리어는 다양한 애완동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마리아는 상당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좌절에 직면한 후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판이 좋은 스포츠 클럽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고 소중한 해를 잃었고 주립스키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필요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곧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유망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전문 서비스 에이전시와 함께 일회성 여행과 이벤트를 조직했습니다. 이 역할이 요구하는 연회 및 유사축제 외모뿐만 아니라 체력도 풍부했습니다. 성공적인 인터뷰 후 머리어는 에이전시에서 파트타임 자리를 확보하여 임금을 인상했지만 이는 종종 트래브에 가야 하는 대부분의 주말과 공휴일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새 거주지에서 컨트리 클럽의 저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요트 레스토랑과 이웃 도시와 마을에서 한 번은 그녀가 마리아가 품고 있던 스타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풍요로운 과거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도시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에 참석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를 놓치고 아들들에게 아버지를 빼앗긴 잔혹한 운명의 뒤틀림을 애도하는 것 외에는 전생을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세상은 뒤집어졌고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그녀의 혈관을 통해 서 있는 남편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 결혼식의 당당한 신랑 마리아는 왜 사운드 교환원의 테이블에서 마이크를 잡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혀 그 여파로 수행원이 깊이 쫓는 화장실 칸에 앉아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충동적인 폭발을 후회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확신이 모두 흔들린 후 데이비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와서 사과한다면 경비원은 단지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경솔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녀를 제지하려고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녀가 편집증적인 것이었습니까? 어쩌면 데이비드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왜 그가 그들을 버리고 사라져 버렸을까? 그녀는 잠시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칸막이 걸쇠를 뒤로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하고 텅 빈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현관문이 정신을 차렸지만 지나갈 뿐이었다. 세션이 끝났나 보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손을 씻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확고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서둘러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서 집으로 향했거나 오히려 먼저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항상 거기에 있었던 제니스에게 안녕 잘 지내요. 제니스는 오늘 친구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찍 돌아오셨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요. 머리어는 차를 마시면서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안심시키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나가 성과 벤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신께 감사드립니다. 머리어가 잔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집을 제안했다는 소식. 피터 제너는 남편이 출장을 가는 동안 그녀에게 남편의 행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잘하고 있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어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지하철 근처에 살면 통근이 쉬워지고 마리아가 굳이 사려고 하지도 않았던 교통카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려갔다가 집에 오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마치고 TV 앞에 앉아 차 한 잔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쉬운 것을 보면서 긴장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샘이 조용히 잠들었는지 모르고 실수로 접시를 덮었습니다. 문이 그녀를 소매에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똑바로 서서 초조하게 듣고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지 확인하기 오래전에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 초인종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녀는 노크가 계속되는 한거의 문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구멍을 통해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노크가 멈췄고 아주 희미하게 뒤로 물러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차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해 차를 방해하는 휴대폰 메시지 마리아 화면 잠금을 해제한 후 문자를 읽으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데이빗 나야 우리는 논의해야 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그녀는 놀라서 입을 잡았다. 손에서 컵이 떨어져 땅에 떨어졌는데 실처럼 풀리는 느낌 그녀는 안개 속에서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틀어 눈물을 막고 흐느끼며 시간이 흐려지고 자신도 모르게 밤이 지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픈 날 직장에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폴런 전화기로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음소거한 후 세게를 삼켰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영혼 속에서 맹렬한 폭풍우를 진정시키기 위한 그녀가 소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손에 부드러운 애무가 그녀의 편안한 잠을 방해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야 해요. 나는 학교에 가야 하고 샘은 가야 해요. 타가소 큰 아이가 침묵을 깨고 흥분한 첫째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눈을 뜨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학교에 가고 싶나요? 닉이 속삭인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 순간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도록 활력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쉬자 아들이 월요일에 의심해도 된다고 했고 정말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마리아가 그를 안심시키자 부엌에서 맛난 와플을 만들자 유쾌하게 빛나는 순삼순이 따라갔고 세 사람은 그들 중 한가롭고 즐거운 아침을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고용주에게 전화하여 며칠 동안 병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보육원에 알려 모두가 죄책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산책 머리어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을 소중히 여겼지만 이제 그녀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비드가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외출하는 동안 좋은 날씨,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데이빗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그를 만나자고 초대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은 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하는 이모티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한숨을 쉬며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과거에 자주 가던 아늑한 카페를 제안했다. 마리아는 그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면 소원해진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해했다. 마리아는 일부러 일찍 도착하여 자리를 잡았다. 구석에서 그녀는 데비드가 들어와서 그의 외모가 약간 변한 것을 보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하라는 의미로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후회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현은 제가 마리아가 아이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엄숙한 어조로 큰 신음소리를 내며 말한 경험을 알고 있습니까? 데이빗은 그녀 건너편의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그가 그를 한 번 봤다며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조용히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면서 초조하게 이마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는 눈치채지 않으려고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리아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흔들리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었나요?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이 나를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이비드가 뭔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마리아가 방해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당신은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의심스러운 노력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말투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좋은 점은 내가 지치지 않고 일하는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랑하는 고인이 된 남편 아마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번 나에게 자신을 묻고 싶어 그녀는 데이비드가 화가 나서 마리아를 잘라내려고 명확히 설명하려고 할 때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이 이 음란한 희극을 풀도록 허용했다면 설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데비드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당신에 대해 잊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이 결혼식이 단순한 공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좋아요. 머리어는 분명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데비드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라면 나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그의 어조가 바뀌어 절망이 분명해졌고 부끄러워하며 뒤처졌다. 하지만 내가 거기 없었다면, 마리아를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면? 후회와 욕망이 뒤섞여 그는 말했다. 잠시 후 내가 직접 너에게 왔을 텐데. 마리아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신랄한 표정은 천천히 누그러졌다. 데이비드는 불쑥 말했다. 이것은 나의 새 아내다. 중요한 사람의 조카이며 그는 서둘러 설명을 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탈출해 그의 도움이 필요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어.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마리아가 떨리는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당신의 삶을 개선하고 그 계획을 버리려는 당신의 원대한 계획입니까? 당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남자는 중고컵처럼 같은 사기 수단으로 당신의 이전 번영이 비눗방울처럼 수축되었다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긴 채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빗물에 고정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녀가 더 신랄한 비판으로 반박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갈색 니트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아니면 나에게 당신은 그들에게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비웃으며 마리아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과 내가 죽은 유일한 이유는 고통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말이 맞습니까? 그녀는 도전했습니다. 데비드는 마지못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유지하자 그녀는 당신의 지시를 따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돈을 앤드류와 함께 인출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은 아버지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뿐이며 저는 그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가 자살 유서의 마지막으로 쓴 괜찮은 사람들 나는 언젠가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랄 수 있는 아버지의 가장 좋은 표현은 아니며 그들이 나이가 들면 그에 어울리는 작은 창업 자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비록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나에게는 당신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청합니다. 안녕.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일어나서 갑자기 다시 살아난 죽은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컵을 주에 깊게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상관익은 성장했고 어머니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스포츠, 즉 스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머리어는 다른 사람들의 파티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더 적합한 다른 일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클럽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르치는 주니어 스키팀을 코치했으며 토너먼트에서 젊은 스키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해외로 여행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한번 성공을 경험했고 그녀의 삶은 2명의 10대 소년과 함께 홀로 평화롭고 즐거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도전적이었지만 마리아는 수년에 걸쳐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소년들은 지적이고 순종적인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장로는 이미 젊었을 때 마리아 자신처럼 미래의 스포츠 대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어린 소년은 빠르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어플론 경주를 관람하기 위해 팀과 함께 스위스를 여행하는 동안 틈새 서클 내의 스키 신동릭은 유명한 대회의 첫 번째 경기를 목격하고 싶어하는 스포츠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함께 시청한 신나는 경주를 마친 후 머리어와 소년들은 따뜻함과 따뜻함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이블 옆 근처 레스토랑에서 다과를 즐기고 있는 소년들은 승리한 운동선수로 인식되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에는 클라즈닉은 존경심을 표명했습니다. 아들의 끈기에 지친 머리어는 닉이 운동선수에게 접근하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머리어는 자신의 젊었을 때의 영광을 향한 추구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닉의 형제 삼은 머리어 자신을 연상시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동시에 아버지의 열정적이면서도 완고한 성격을 상기시켰습니다.
머리어는 닉이 아버지의 과거 실수를 반복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곧 닉의 미스터 클라즈가 소개한 운동선수가 합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한 머리어는 그를 회사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다음날 함께 스키를 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머리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를 떠날 준비를 할 때 새로 찾은 동료와의 동지에는 클라우스가 그녀에게 영어로 말했을 때 그녀가 외쳤는데 클라우스는 수줍게 그렇다고 인정했지만 다소 형편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영국인이지만 프랑스에 살고 계십니다. 마리아 따뜻한 미소로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영어도 엉망이었습니다. 다음날 밤 헤어질 때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클라우스가 닉에게 자신의 전문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면서 마리아가 지켜본 목욕 기술의 복잡한 부분을 설명하는 동안 흥분과 기쁨으로 펼쳐졌습니다. 아들의 눈이 기쁨으로 빛나자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은 매우 재능이 있습니다. CLA는 언어적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 비선수들 사이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클라우스도 끊임없는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 서클에서 클라즈는 다음날 그의 코칭 그룹과 함께 예선 라운드에 참가하도록 닉을 초대했습니다. 흥분되었지만 주저하는 닉은 허가를 얻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클라즈는 그 대가로 닉을 대신하여 에드버키트에게 약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팀의 승리를 기념하여 갈라 디너에 참석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는 클라즈가 전날 밤 혼자 앉아 확보하기를 바랐던 제안이었습니다. 머리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클라즈의 친절함을 인정하는 초대를 고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머리어는 그 제안에 대해 불신을 표명했습니다. 갈라디너 상황은 그녀의 초대 상태에 대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리아의 분노는 커졌지만 마리아가 공식적인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실제로 경주 우승자로부터 영예의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아들이 개입하여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들들로부터 행사에 참석하도록 설득당했습니다. 마리아가 샬레에 서서 노크를 했을 때 그녀를 둘러싼 신비한 상황으로 인해 세미문에 응답하는 순간 꽃다발 안에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을 안고 돌아오는 순간 클라의 명함과 클라의 대표가 서명한 갈라 디너에 대한 공식 초대장이 있었습니다. 국제목욕연맹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닉은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유명한 스포츠맨의 어시스턴트가 크고 평평한 상자를 들고 도착하자마자 머리어는 기쁨으로 초대를 수락하며 웃었습니다. 더스틴 씨 시버가 겸손하게 요청하여 메신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선물을 받으면 그는 8시에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마리아는 상자 안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마에게 꼭 맞는 멋진 드레스를 놓아두세요. 당신은 영화 배우처럼 보입니다. 소년들이 일제히 내 옷을 입고 행동합니다. 마리아는 갈라 디너를 주최하는 호텔로 여행하는 동안 날카로운 검은 양복과 나비 넥타이로 세련미를 물씬 풍기는 클라우스와 함께 떠나기 전에 장난스럽게 경고했습니다. 마리아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저녁에 클라우스의 동반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클라우스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추정에 대해 사과했고 클라우스는 아름답게 장식된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슬픔을 미소로 가리려는 보편적인 경향을 인정하며 영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음 카메라에 샴페인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사이에 섞여 우아하게 옷을 입은 손님들이 번쩍이는 장면 아름답게 장식된 테이블로 구성된 갈라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맛있는 요리와 축제 중에 진심 어린 연설을 하는 클라우스는 짧은 감사의 연설을 하며 기꺼이 상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진행됨에 따라 긴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함을 발산하는 마리아 옆자리로 원활하게 돌아왔습니다. 마리아와 클라우스는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클라우스는 마법과 동지애로 가득한 저녁에 프랑스에 있는 그와 그의 어머니를 방문하도록 마리아를 초대했습니다. 갈라의 경계를 넘어 마리아와 클라우스 사이의 유대를 굳건히 하는 따뜻함과 연결의 매무로 끝났습니다. 클라우스는 마리아의 미소가 오래전 프랑스에 초대받았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클로스가 그 욕망을 현실로 바꿀 때가 왔다고 제안한 것을 감지한 그는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산책하는 그림 같은 장면을 그렸습니다.
에펠탑의 전망을 감상하고 사해내에서 보트를 타는 것을 즐기며 로맨스를 불러일으키며 마리아는 그 아이디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클라우스는 그녀가 단지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마리아의 놀라움에 대해 더 깊은 의도로 빨리 오기를 원했다고 고집했습니다. 클라우스는 그녀가 단순한 손님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미래의 아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샴페인을 쏟을 뻔하자 어머니에게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을 확인한 클라우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압도된 진심의 순간에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지속적인 사랑의 상징으로 그녀에게 겸손한 선물을 선물했습니다. 머리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 덕분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LA의 몸짓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이고 감정이 격해져서 중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마람은 혼란에 빠져 출구로 나아갔습니다. CLA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만약 그가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화나게 했다면 그가 마리아의 마음을 순간의 무게와 암시로 인해 일으키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CLA의 제안에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 강렬하게 두근두근 넌 할 수 없어. 슬픔이 너무 커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무 빨리 눈물이 흘렀고 그녀를 휩쓸고 있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옳지 않다고 울부짖었다. 옷을 제대로 입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히 호텔을 뛰쳐나갔지만 그는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의 어깨에 모피 망토를 걸치는 행동은 그녀를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인데 그녀는 옷장에서 그것을 꺼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용서해라. 클라우스는 그의 시선을 간청했다. 그녀와 잠겨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첫눈에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마리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첫눈에 반한 사랑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진지함이 물씬 풍기는 목소리와 빠른 경솔한 결혼을 반박했습니다. 나는 클라즈가 진지하게 응답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귀족적인 환경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클라즈는 자신의 조상을 고대의 위험 있는 두 귀족 가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혈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인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마리아. 그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뵙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손을 흔들며 뵙겠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모퉁이를 돌 때 클로스가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들고 있는 반지의 무게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커다란 파란색 타원형 돌로 장식된 틀림없이 오래된 반지가 보였습니다. 돌을 둘러싼 복잡한 문양에는 두 글자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의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틀 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클라우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봄에 반드시 파리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클라우스는 초대장을 보내고 약속을 주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특별 비자이지만 스포츠 연맹을 통해 스스로 비자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마리아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의 논의는 경쟁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를 만나기 위한 방문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가를 위한 방문과 경쟁을 위한 방문의 차이를 강조하며 미소를 지으며 결국 그들은 봄 방학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기로 동의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생활은 평소와 같은 업무 훈련 대회와 마리아의 학교 리듬을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닉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스위스비 어플론 코치와 함께 훈련하다 그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전망. 그러나 3일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자신의 방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녁까지 거기에 머물렀고 머리어가 그를 의심하여 연습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3은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음날 학교를 빼먹으라고 요청했지만 머리어는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3은 다음날 아침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어는 3을 떠나 수업을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혼자 팬케이크를 굽고 니키타를 학교에 데려갈 준비를 할 때 샘은 조용히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자신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학교에서 그에게 다가와 자신이 아버지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리아의 걱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샘은 그 만남에 대해 물었고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수염을 기른 건장한 남자를 만났다고 마지못해 밝혔습니다.
샘이 자신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마리아는 걱정을 끼어들었습니다. 샘은 머뭇거리며 그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샘샘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삼은 삶을 달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어는 증거가 끝나자 그들이 기차에서 지나간 시간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증명서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진실하지만 낯선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로 샘이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를 알로 꽉에워싸며 대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협하거나 약간의 미소로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머리어는 자신이 찾고 있던 수수께끼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다음날 일찍 삼의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기다리던 남편, 점점 더 초조해져 마침내 금요일에 학교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남편을 잠깐 보았습니다. 용기를 모아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데이빗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내적 갈등 그는 움찔하며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그의 깔끔한 외모에서 폭음의 증거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밀었고 그는 웃으며 내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의 가족들과 대화하기 위해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모르고 그는 당신에 대해 낯설습니다. 예,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반격했습니다. 왜 데비드와 닉과 함께 그를 놀라게 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의 힌트 데이비드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목소리가 잘린 것은 세르비아어이지만 당신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당신의 모든 문서에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당신 데이비드는 마지못해 당신이 최근에 결혼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녀의 전 배우자가 화를 내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현재 계획은 무엇입니까? 데이비드는 일관되지 않은 속삭임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활동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거칠고 엄한 어조로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우리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면 해로울 뿐이야. 멈추지 않으면 내 미성년자를 괴롭힌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앤드루와 함께 준 돈 중 일부만 주면 줄게 다 돌려받았어. 맹세코 그 사람은 돈이 내 아들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 마리아가 반격한 돈은 한 푼도 내가 가져가거나 쓰지 않았으며 당신도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안 시스템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보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의 삶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단호하게 가라고 말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서서 학교 현관으로 향하는 결단력 있는 문으로 당신을 상대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와 덤불로 가득 차 있고 구석구석마다 꽃이 피고 상점 창문이 유리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리의 기분 좋은 봄 공기를 만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꽃들이 다양한 색조와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클로스는 아름다운 수서나 부케와 함께 공항으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비행은 잘 됐나요? 잘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별로 피곤하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들은 그들이 본 모든 것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 역사적인 도시의 거리와 대로를 돌아다닐 때 가끔 경외감을 느끼며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클라우스는 그들의 반응에 만족했으며 운전사 뒤에 앉아 파리를 여행하는 동안 여러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들판에 도착하여 그들은 리미트러스 힐즈의 숨막히는 경치를 보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과 길을 따라 극장처럼 자리 잡은 깔끔한 집들. 차는 덤불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거대한 문 근처에 멈춰 섰고 목련이 지나갔습니다.
공원을 가로질러 구불구불한 작은 흰색 자갈로 포장된 작은 길을 통과하면 중세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마르탱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라우스는 모든 가구 안에 마리아를 차에서 내리게 하면서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매끄럽고 절묘했고 그들의 영지 개념과 진정한 귀족의 삶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집사와 하인은 샤워를 마친 후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큰 테이블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넓은 아래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허리가 곧고 머리카락이 모두 긴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제복과 흰옷을 입은 하녀가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마리아가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백작 부인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눈이 그 할머니를 알아보고 커졌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지중해 크루즈 결혼식에서 백작님은 물론 다소 늙은 목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스가 그녀에게 손을 뻗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사랑하는 마리아 엄마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녀에 대해 사슴과 함께 낄낄거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백작 부인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이 여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백작 부인은 마리아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 물론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아직 쥐고 있는 백작 부인의 손을 주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실크 장갑 키스 그리고 액세서리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의심할 여지 없이 백작 부인은 웃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함께 작은 모험을 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섬세하게 말했다. 클로스는 이 두 아주 특별한 여성이